구독, 좋아요. 5강 1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냥 그 글만 읽었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지문인데 오늘 설명을 듣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의미의 매칭은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니? 요소, 그러니까 지시 대상이 있는데 메시지 속에서 지시 대상 그 요소를 인식하고 그리고 접근해요. 우리의 기억에. 근데 뭐 하려고? 의미를 찾으려고. 어떤 의미? 우리가 기억을 해온 의미.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해왔다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온 그 의미를 우리 기억 속에서 찾아서 그 접근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글을 막 읽고 있는데 사과라는 단어가 딱 보였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요. 국어. 그랬을 때 이 사과가 가리키는 거. 이 메시지 속에서, 그러니까 글 속에서 가리키는 그 요소, 이 사과. 이게 뭔지 우리 기억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외웠던 단어라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고 뭘 가리키고 그것을 기억에서 찾아서 이 단어하고 매칭시키는 겁니다. 의미 매칭이라는 건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처음 보는 단어를 봤어.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기억 속에 없는 단어지. 그럼 이거는 이 단어하고 그리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하고 매칭이 안 돼요. 그렇겠죠? 자, 이것은 비교적 자동적인 작업이다. 너네가 알고 있는 단어는 그 단어를 보자마자 이게 뭘 뜻하고 뭘 가리키고 이런 거 바로바로 나오죠. 자, 가주어. 요구할 수도 있다. 상당한 양의 노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뭐 하는 것이요? 진주어. 배우는 것이. 그럼 얘는 명사적 용법이 되겠지. 그리고 뭘 배우니?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그럼 얘도 명사적 용법인데 to learn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죠. 미디어 메시지 속에 있는 상징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영단어로 보았을 때 이게 뭘 가리키는 뜻인지 알 수 있다는 거, 그걸 배우는 거, 그리고 상징이니까 뭐 알파벳 읽는 법을 배우는 거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그것의 표준 의미를 기억하는 것을 배우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너네가 미디어라는 단어가 있잖아. 이 미디어의 뜻이 뭐예요? 그 표준 의미가 그거 단어장에서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배우는 거. 그것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어 처음 배울 때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어려웠죠? 하지만 일단 학습이 되면 분사구문이고요. 주어 비동사 생략돼 있다. 이 과정은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자동적인 작업이 된다는 얘기야.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나왔잖아. 루틴. 이거는 뜻을 알고 있지. 그러면은 한번 학습을 해놓으면요. 그냥 다음번에 봤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건 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B는 비읍 발음이 난다. 에 발음이 난다. D는 디귿 발음이 난다. 배드다.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잖아.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자,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명령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봐라. 뭘로? 네가 처음 읽는 법을 배웠을 때로 가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 너는 배워야만 했어. 어떻게 인식하는지 단어를. 한 페이지에 인쇄된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냐. 어떻게 읽냐 얘를. 이걸 배워야만 했지. 그런 다음에 너는 기억해야만 했다. 그 각각 단어의 뜻을. 먼저 스펠링 이제 뭐 배우고 단어 읽는 법 배우고 알파벳 조합하는 법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게 조합된 단어를 기억하고 처음 네가 보았을 때 문장을 딕이 던졌다 공을 제인에게 이걸 보았을 때 가주어 진주어 필요로 했다 많은 작업을 필요로 했어요. 무슨 작업을 필요로 했니? 나눠
문장을 단어로 일단 나눠야겠지? 그리고 각 단어의 의미를 기억해내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모두 한데 합치는 그런 많은 작업을 필요로 했어,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 처음 독해를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어, 동사, 끊고, 막, 목적어 끊고, 그러면서 어때? 각 단어의 뜻을 다 기억하고, 이걸 한데 합쳐서 문장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었죠? 연습을 통해서 너는 be able to 원형 수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좀 더 빠르고 좀 더 쉽게. 지금 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면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안 끊어도. 동명사 주어입니다. 배우는 것,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어디서? 초등학교에서. 그것은 이다. 본질적으로는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니? being able to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에요. 더 긴 지시 대상의 목록을. 그리고 병렬 구조 1번, 2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지시 대상, 그것들의 표시된 의미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어를 꾸준히 외우고 단어 시험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매칭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말 이상한데요? 의미 매칭의 과정. 그것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Next. 2번 개념인데요. 무슨 개념이니? 기계 같은 두뇌라는 개념. 그것이 영감을 주어왔고 그리고 인도해 왔다. 신경과학을. 뭐 이유로? 이것이 최초로 제안된 이유로. 언제예요? 17세기예요. 자, 분사구문, ing, 능동이죠. 대체하면서 좀 더 신비로운 개념을 뭐에 대한? 영혼과 육체에 대한. 그러면 17세기 전까지는 어때? 뭔가 좀 더 신비로운 개념으로 영혼, 육체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걸 어때? 과학적으로 이 기계처럼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과학자들이요. 어떤 과학자들이니? 분사구문 중간에 껴 있습니다. 감명을 받았어. 감정 분사니까 ed가 맞겠지. 앞에 빙이 생략돼 있고. 갈릴레오의 발견에 감명을 받은 과학자들. 근데 갈릴레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who 보여줬어. 명사절 접속사 대절. 행성들이 이해될 수 있다. 뭐로써 이해될 수 있다? 무생물이요. 움직여지는. 뭐에 의해서? 역학적인 힘, 물리적인 법칙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무생물로서 행성들이 이해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갈릴레오의 발견에 감명을 받은 이 과학자들이요. 문장의 본동사는 여기 나오게 되죠. 믿게 되었다. 대절, 명사절 접속사. 뭘 믿게 되었니? 모든 자연이 기능합니다. 뭐로써? 큰 우주 시계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믿게 되었다. 분사구문이 또 나오죠. be가 생략되면서 그 뒤에는 보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subject to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리의 법칙을 지배받으면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더 큰 우주 시계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요. 시계를 열어보면요. 지금 열어보지 마시고요. 많은 부품들, 태엽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한데 얽히고 설켜서 하나가 돌아가면 전체가 돌아가는 구조잖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큰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부품일 뿐이다.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실 그게 맞죠. 지구가 없으면 달이 지구를 주변을 돌 수가 없지. 태양이 없으면 또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 수가 없는 거고 다 이렇게 중력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시작했다. 설명하기 시작했다. 개별적인 생명체들도 뭘 포함해서? 우리 신체 기관을 포함해서요. 그것을 어떻게? 기계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as though 마치 그것들 또한 기계인 것처럼. 이런 생각은요. 어떤 생각? 동격의 접속사 that 뒤에 완전문 나오겠죠? 모든 자연이 거대한 메커니즘 같다 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기관이 기계 같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요, 동사 대체했다. 2000년 된 그리스의 생각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는요, 대절, 주격관계대명사죠. 그럼 뒤에 동사도 나오겠고요. 모든 자연을 뭐로서 봤어?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던 그런 그리스의 생각을 대체했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무생물 기계잖아.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체 기관을 뭐로써? 결코 뭐가 아니니? 이 무생물 메커니즘. 이게 아니야. 그렇게 간주했던 그리스의 생각. 그것을 대체해버렸다. 자, 하지만 첫 번째 위대한 업적. 뭐의 위대한 업적? 이 새로운 기계론적 생물학의 첫 번째 위대한 업적은 뭐였다? 훌륭하고 독창적인 업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모든 걸 접근하게 되니까 이제 뭐 르네상스를 걸쳐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Next. 3번. 리틀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 근데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뭐가요? that 기후변화가 만들 것이다. make 다음에 it이 나오고 형용사 나오면은 가목적어죠.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뭐를요? 진목적어. 생산하는 것이요. 충분한 식량을 뭘 위해서? 세계의 증가하는 인구를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기후변화가. 그리고 변화시킬 것이다. 계절적인 시기 선택, 타이밍, 그리고 이용 가능성, 가용성, 그리고 수자원의 질, 이런 것들 전부 바꿔버릴 것이다. 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농업 확장을 피하려면요. 뭘로 피하니? 이미 환경적으로 위협을 받는 지역으로의 농업 확장을 피하려면, 그럼 이미 환경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되겠니? 농업이 더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 그럼 거기로 농업 확장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걸 피하려면 현재의 농업 생산성 증가율이요. 어떻게 되니? 2배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뭐에 따르면? 세계은행에 따르면. 뭐 하면서 while 뒤에 ing가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겠죠? 능동이고요. 관련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세계은행에 따르면 농업 생산성 증가율이 현재보다 몇 배가 돼야 된다? 2배가 돼야 된다. 그 무슨 말이니? 자, 지구를 이렇게 보고요. 농업 생산성에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 이 더운 적도지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때? 농업 확장을 못하고 농업이 점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농사를 지어서 세계 인구를 이제 먹여 살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성이 증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생산성. 원래는 이 지역에서 1이 나왔으면 이거를 2로 만들면 농업을 못 짓는 지역까지 커버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2배가 돼야 된다고. 극단적인 경우에 5도씨 온난화가 일어나는 극단적인 경우에 농업 생산성이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열대지방에서는요. 심지어 농업 관행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뭐 신기술이 나오고 관행이 변하고 그래도 농업 생산성이 전 세계적으로 쭉 떨어집니다. 이것은 의미할 수 있는데 대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300만 명의 추가적인 사람들이 넘게 죽을 수도 있다. 영양실조로 매년. 이걸 의미할 수 있어요. 자, 무관한 문장이 한 문장 나왔고요. 심지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2도씨의 온난화. 그것은 만들어낼 것이다. 새로운 날씨 패턴을 만들어내겠죠. 지금도 좀 이상하죠, 날씨가. 근데 도전하는 패턴이에요.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고. 전통적인 농업 관행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전통적 농업 관행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억에서 4억 명 이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니? 굶주릴 위험에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 생산성 저하가 지금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글이고요. 뭐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죠. Next. 4번.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이 수치심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차이점은 있다. 어디에 있냐? 얼마나 널리 그 나쁜 감정이 일반화되어지는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래 문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포커스를 맞추는데 좁게 맞춘다. 어디에? 행동 그 자체만 본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수치심이라는 것은 퍼지는데 어디로 퍼지니? 그 사람 전체에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감정이 얼마나 일반화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행동을, 나쁜 행동을 했어. 그러면은 이 행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을 한 주체, 누구? 그 사람 자체를 욕하는 것은 뭘?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행동을 한 사람 전체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전체한테 욕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일반화란 말입니다. 그럼 딱 알 수 있듯이 죄책감 같은 경우는 그 행동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수치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안 좋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죄책감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쁜 짓을 했어. 수치심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연구인데 어디에 기초한 연구입니까? 그러한 구별에 기초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뭘 보여줬니? 대절을 보여줬어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보통 파괴적이다. 안 좋다. 반면에 죄책감이라는 것은 보통 건설적이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것은 가치가 있을 수 있다. keep in mind. 명심할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뭐 할 때? 너가 너의 조수, 그리고 일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수치심을 주지 말란 얘기가 연상이 되죠. 혹은 너의 학생들, 혹은 심지어 너의 연애 상대를 다룰 때도. 너는 어떻게 그들을 비난하냐? 뭐 할 때?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 어디 쪽으로 환기시키는 거야?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러면 여기서 왓절이 의문사로 쓰였고요. 의문사절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뭘 잘못했는지 환기시키는 거니까 이건 뭐니?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거지. 죄책감. 그것은 필요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너의 비난을 어떤 측면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거에 표현하는 것. 그럼 얘는 뭐가 들게 하는 거야? 수치심이 들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은 결코 건설적이지 않다. 뭐만큼? as 원급 비교죠. 허용하는 것만큼. 그럼 여기서는 보세요. 이 표현하는 거하고 허용하는 거하고 두 개가 똑같이 비교하는 거니까 동명사가 나와줘야겠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게 허용하는 거. 나쁜 일을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것만큼 건설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은요. 뭐 죄책감이 들게 하는 것보다 건설적이지 않다. 안 좋다. 이런 얘기죠. Next. 5번. 성공인데 뭐에 있어서의 성공이니? 혁신. 혁신에 있어서의 성공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에? 삶의 질에.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 근데 실패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실패가 어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혁신에서의 성공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도 백신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암을 예방하는 백신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효과적인 수단이 또 발견될 수도 있어요. 무슨 수단?
깨끗하고 무진장하며 알맞은 값의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제공하는 그런 혁신, 그런 게 발견될 수도 있어. 아마도 있을 수 있다. 커다란 소행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사가 꿈이죠. 숨어 있는 어딘가에. 그리고 파괴하는 것을 꾀하고 있는 그런 소행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구한테 이건 이 소행성이 다가오는 것은 큰 대재앙이겠죠? 근데 대절 주격관계대명사 혁신을 통해서 아마도 예방이 될 수도 있는 큰 대재앙이다. 어딘가에 숨어서 날아오는 소행성을 우리가 파괴시킬 만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혁신이라는 것은 기술이죠. 과학기술. 그래서 삶의 질은 어디에 있어서? 선진국 개발된 거니까 선진국의 삶의 질은 오늘날 크게 좌우되고 있다. 발전에. 뭐의 발전?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혁신이죠.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뭐가 되고 있냐? 사실이 되고 있다. 모든 전 세계 국가에서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야. 뭐의 혜택? 과학적 발전의 혜택은 종종 생긴다. Not simply. 똑같아요. Not only, not just 이런 거.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but to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주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분사구문 make 가목적어 형용사 진목적어는 대절이 나왔죠. 필수적으로 만들면서 뭐를요? 진목적어 대절을요. 일반 대중이 지원해야 돼요. 교육과 연구 모두 뭐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과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 튀어나갔죠. 그래서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뒤에 원형이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들이 이게 주어고요. 희망할 수 있다. hope to 누리는 것을 수준, 그 삶의 생활의 수준을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는 것을 오직 이런 방식이 뭐예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이루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다. 뭐보다는 자,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생활 수준, 이 스탠다드 요걸 가리키죠. 그래서 세대들의 생활 수준보다 무슨 세대니? 앞선, 그들보다 앞선 세대들의 생활 수준. 그럼 이 댐이 가리키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그들보다 앞서 있는 세대니까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의 생활 수준, 이 대시냐 도우주냐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되죠. 그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이에요. 그럼 이 주격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이 세대, 우리 세대를 얘기하지. 어쨌든 여기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이 주어는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세대하고 우리 손자들, 자녀들하고 같지가 않죠. 그럼 여기는 제기대명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용 자체는 되게 단순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삶의 질에서 긍정적 영향,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글.